자, 반갑습니다. 7월 24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굉장히 좀 더운 그런 시기인데요.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묻지마 살인,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들이 좀 많은데요. 시장이라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브리핑. 자, 주말 전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이렇다 할 분위기가 더 악재스럽진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나 테슬라의 시간외 하락 여파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총 상위 2차전지가 계속 강세를 주도했고요. 오랜만에 바이오 제약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그림이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략 후강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내수 확대 정책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소폭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25일, 26일이죠.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좀 보이곤 있었고요.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기존 0.25%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더 악재가 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로 가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화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죠. CXS 철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이제 유통업이나 이런 쪽들이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리 악재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메타, MS, 알파벳, 인텔 등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에 이제 금리 동결까지나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이어왔던 터라서 과연 이제 메타나 MS, 알파벳 등의 대형 기술주들이 어떤 실적을 보이느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전망치를 보이느냐 그게 시장에서는 계속 변동성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연내 이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좀 남았는데 7월 달에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이 남는데 그 한 번은 되게 유동적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쪽도 이번까지는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목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튀어오른다거나 지금 3%대 금방 캐나다 같은 경우는 2.8% 가까이 내려왔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면서 더 안정적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들을 좀 많이 그리게 되는데 미국과의 디컴플링이 아직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따라가겠지만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강조해 드렸던 업종들에서 순환매가 먼저 나오면서 좀 바닥에서 많이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도 한두 번씩 반등이 나오는데 국내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약이 조금 그런 고개를 들고 있고 미국 쪽은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집니다만 이번 주 실적, 다음 주 실적 발표까지 해서는 계속 그 흐름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가 끌고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하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증시들, 나머지 업종들이 조금 부진해도 그래도 주도하는 업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뉴스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금 크게 반등이 나온 쪽을 보면 대부분 다 바이오 쪽인데요. 끌고 가는 건 2차 전지였지만 바닥에서 오르는 건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 지원 기대감들 금액적으로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100조에서 금액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이 되면서 유한양행, 삼진제약, GL팜텍, 오스코텍, 샤페론 등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반등에 비해서는 이제 AI 쪽 반등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버 X를 기반해서 서비스 라인업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신테카 바이오, 솔트룩스, 셀바스 AI, 라온피플, 데이터 솔루션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국내외 이제 그 챗GPT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AI 쪽도 조금 많이 내린 감이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조금 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나쁜 뉴스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이 조금 못 미쳤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좀 늘었지만 총 매출액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실망감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몬, 이온플레스, 코이즈, 그리고 R&D 테크놀로지, 우리산업, CIS 뭐 이런 것들이 하락을 했고요. TSMC 쪽에 이제 2분기 순이익이 4년 만에 첫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 등에 보이면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더 코디, 네오셈, PSK 홀딩스, 오키스전자, ISC, JT 등이 보였는데요. 뭐 TSMC의 2분기 순이익이 뭐 적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이번에 가장 나쁜 실적 성적표를 받아봤죠. 근데 2년만이 아니라 이제 뭐 TSMC는 이제 4년만이고 삼성전자는 좀 굉장히 오래 시간 동안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봤지만 그만큼 2분기에 대한 저점 형성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시장으로선 같이 반영을 해준 거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피라미드 쪽은 조일 알루미늄, 코아시아, 엘리어트 쪽은 오스테오닉, 텔레칩스, 그리고 낙폭과대 쪽은 엔캠, 플리토. 보여지기로는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AI,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골라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종목들 보며 다시 차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간 게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크게 지난주에도 그 강세를 좀 보였던 애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엠노가 지난주 계속 강세를 좀 이어가서 연중 신고가 및 사상 최고가를 거의 10만원가까지 가는데 5만원대 드린 게 거의 2배를 2주 만에 갔죠. 1주 반도 안 돼서 2주도 안 돼서 10만원 근방까지 좀 올라왔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고, 지난주에 이제 강세가 엠노가 그대로 좀 이어졌고요. 뭐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올라오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오스테오닉 형태가 앞에서 올라오던 엠노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000원대 드렸던 게 벌써 6,700원, 한 10에서 15% 가까이 지금 상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그 시세들은 조금 더 이어볼 수 있는 캔들이 계속 겹쳐서 가다가 마지막에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도 뭐 몇 년 안에 이제 사상 최고가이고 12,000원대를 한번 더 도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원래는 이제 관심을 좀 보이지 못하다가 이전 상장하고 나서 치과나 뭐 의료 미용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해서 관련 종목으로는 조금 많이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에 드린 것 중에서는 아마 지난주 드린 것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아니었가 싶습니다. 레이는 한번 가다가 이제 한번 눌러주는 바람에 금요일날 자리가 다시 만들어져서 요거 이번 주 다시 돌파하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일단 넷플릭스나 이제 테슬라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 출발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 살펴보고 이제 출발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하락 출발한 뭐 하이비전 시스템 여전히 매수의 기회는 당연히 금요일은 없었고요. 뭐 오늘 양봉이 나오거나 금요일 자리가 견뎌지면 하루 더 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금요일날 뭐 저렇게까지 시가 내려와서 출발한 부분은 공략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LNC 바이오 뭐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이 겹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충분히 매수 자리 있었고 뭐 고점 돌파했으니까 이번 주도 그 돌파 시점 45,000원, 46,000원까지 조금 이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테오닉 뭐 마찬가지였죠. 캔들이 겹쳐지면 좋고 그 겹쳐지는 게 공략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7,000원대 돌파하면서 앞선 고점들 싹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 바이오 쪽에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골라지기 시작했는데 타고 올라오면서 겹쳐지는
목요일 자리랑 좀 겹쳐지는 시가나 캔들이 오면 그 자리가 공략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좀 그 자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미 수익인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세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엔캠은 뭐 2차전지 쪽으로는 좀 덜 올라간 종목이라서 골라드렸는데, 뭐 아래로 출발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뭐 장 초반보다는 이제 장 후반부가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공략은 가능하지만 아침에 조금 더 위험한 자리에서 바로 올라왔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자리를 다시 좀 감안해서 10시, 11시 요때 이제 공략을 하셔도 되는 자리였고, 아침에 요거는 너무 빨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뭐 이건 솔직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72,000원권에서는 강행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쉰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크게 변동성 없으면 72,000원에서 73,000원 요 사이에서는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시가로서는 뭐 내려와서 출발했으니까 공략을 하진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박스권 하단에 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로서는 공략을 해도 돼요. 이런 건 이제 반도체 쪽 뭐 흐름 보시면서 종가 부근을 공략을 하셨으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자리고, 오늘 뭐 그 자리가 양봉을 다시 만들어내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일알미늄, 원래는 지난번에 남선알미늄을 드리고 나서 큰 수익을 한번 드렸었죠. 남선알미늄을 드리고 나서 남선알미늄이 아니군요. 삼화알미늄을 드리고 2차전지로 꼽히면서 4만원 했던 애가 단숨에 14만원까지 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뭐 공개방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꽤나 큰 수익을 드렸었죠. 근데 3% 30%를 먹는 사람 대신에 300%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못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다.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쉬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반등이 나오긴 좀 쉬워지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알미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조일알미늄이나 다른 알미늄들, 그리고 이구산업이나 뭐 대창, 서원 이런 기본적으로 경기가 올라오면서 올라와야 될 그런 쪽들도 이제 비철금속줄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일알미늄도 같이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하면 소형주긴 한데요. 종목적으로는 4천억대니까 이번 박스권 돌파하는지 조금 챙겨보시면 되니까 3,200원 초반, 3,100원 후반 이렇게 해서 공략해 보시고, 1차적으로는 3,500원, 3,600원 정도, 그리고 아래로는 2,900원 후반, 중후반을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쪽에서는 뭐 텔레칩스를 크게 수익을 드렸었고, 이제 코아시아나 이제 조금 덜 갔던 반도체 비메모리나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를 좀 보시라. 금요일날 돌파 시도는 했었고요. 그래서 11,000원 초반, 만원 후반대 좀 보시고 1,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재차 신고가 돌파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 신고가는 아마 금요일날 돌파가 돼서 좀 쉽게 돌파가 될 것 같고, 그 자리 이상으로는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테오닉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자리 만들었으니까 그 다시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되고, 오늘도 금요일 시가나 종가 사이, 그리고 아래로는 6,200원에서 6,15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금요일날 자리가 좀 만들어졌고요. 오늘 하락 출발하는 것보다는 저 박스권 11,000원 후반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고요. 아침에 살짝 깨고 오후에 올라온다면 다시 재차 공략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24,000원에서 25,000원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1,0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2차전지가 강세를 좀 이어간다는 조건 하에 금요일 시가나 종가 사이에서 보시고, 위쪽으로는 8만원대 한 번 더 도전을 하시고요. 아래로는 7만원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리토 최근에 뭐 그 솔트룩스와 함께 가장 많이 갔던 애 중에 하나인데요. 솔트룩스는 뭐 이미 자리가 나버렸고, 앞서서 이제 24,000~25,000원대 드렸던 게 벌써 36,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플리토도 마찬가지로 관련 AI 쪽으로 보이는데, 뭐 시가가 떠버리면 공략은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금요일날 종가나 시가 사이에서 가능한 자리고, 35,000원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번 4만원대 돌파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 새로운 업종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강세 보였던 업종들, 말씀드렸던 업종에
이제 AI나 로봇이 이제 뭐 포함이 됐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오늘도 연속성을 좀 보이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차 전지가 계속 좀 과도한 면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2차 전지가 좀 버텨주는 와중에 다른 것들이 좀 올라오기 쉬워지는 자리도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힘들 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이동우 대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